정치 고수다. 오늘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혹시 좀 다 보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APEC도 성공적으로 마쳤고 또 APEC 기간 중에 또 전선항이 또 AI 앞으로 대한민국이 갈 길을 위해서 엄청난 협력 조력을 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GPU 26만 장은 대박이잖아요. 뭐 이런 사항까지 다 묶어서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상당히 자신감 내지는 앞으로 이제 자신이 많은 일을 해낼 것이라는 그런 각오도 또 이제 보였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올 이제 시정연설이 한쪽이 비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신이 시정연설 내내 마음에 걸렸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지금 정치의 현 주소니까 이 문제 역시 결국 마지막 종착역은 자기 친정집 정청래 당대표 중심으로 이게 정치가 잘 안 돌아가서 이런 현상이 난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모든 결과 책임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또 짊어져야 될 짐입니다. 지난주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한쪽이 빈 부분은 국민의힘이 오늘 시정연설에 들어오지 않은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본인이 취임 처음부터 중도 실용주의적 그런 협치 정국을 통해서 국정 운영을 안정시키고 그런 가운데 이제 국정 운영의 동력을 만들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 그게 야무진 포부였는데 그 협치 정국을 만들려 그러면 절대 입법을 가지고 있는 자기 친정집 민주당이 어떻게 하든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그래도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때로는 대화 타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국 현안들을 풀어내고 또 가령 이번같이 에이펙을 마치고 나면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될 상황이 있는 것이고 한중 정상회담을 뒷받침해야 될 것도 있는 거고 또 AI 기반도 그런 거 많거든요 이게. 그런데 저렇게 민주당 자기 친정집이 절대 입법 권력 의석수는 가지고 있지만은 사사건건 야당하고 충돌하고 대립하고 갈등해가지고 아무리 그 좋은 정책과 또 앞으로 비전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게 국민들한테 제대로 읽혀질 리가 없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시정연설 내내 뭔가 이재명 대통령도 그 한쪽의 그 불편, 부담 이 부분이 제가 표정 속에서는 많이 묻어났어요. 근데 오늘 국민의힘이 시정연설에 들어오지 않은 이유는 특검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표면적인 이유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면은 지금 대표님 보시기에는 표면적으로는 영장 청구한 걸 내세웠지만 뒤에 이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건가요? 지금까지 많이 쌓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 추석 이전에 정부 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검찰 개혁을 진행시키는 과정이라든지 그 전에 이제 허리 많은 방송 3법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이런 걸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 철저하게 이제 제1야당을 예면시켰거든요. 무시해 버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특히 이제 이번 국정감사를 해 나가면서 법사위에서 아직까지 교섭단체 국민의힘 제1야당 간사까지도 선임을 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최민희 가방위원장 또 일련의 상황 이 분위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쉽게 말하면 대통령께서는 지난번 정청래 당대표와 그리고 장동혁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에 초치해서 손도 잡게 하고 했는데 그 협치 정국을 이재명 대통령은 뭔가 바라는 것 같은데 그걸 실천해 나갈 집권당 민주당은 전혀 이걸 제1야당 국민의힘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무모함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쌓여 있는 거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특검에서 영장 청구를 했는데 왜 시정연설을 거부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번째로 통과시킨 법안이 특검법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 야당, 여당과의 협치가 잘 안 되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제가 진단을. 아까 서두에도 그랬잖아요. 결론 집권당이 여야 이렇게 정쟁을 만들고 대치정국을 통해 가지고 국정 운영이 원만하게 원활치 않게 돌아가면은 최종 그 종착역의 책임은 대통령한테 가버려요. 그게 이제 집권당이 그래서 당정 관계가 상당히 원활하게 소통하고 또 각자 역할을 잘해야 되는 게 그런 건데 뭐 재판 뭐 중지법 같은 것도 네. 보십시오. 이런 게 사실상 정청래 당대표 자기 정치 이렇게 좀 자기 당내적인 이미지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관점으로 이걸 가다 보니까 대통령이 APEC 성과도 또 묻혀버리고 그리고 내년 예산 718조의 이 엄청난 재정 사업 정책을 가지고 이제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 동의도 구하는 이런 중요한 앞으로 국정 스케줄이 있는데 또 APEC 끝나자마자 이렇게 여야 관계가 뭐 이렇게 가장 볼성사나운 대치 정국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 어제 그걸 이제 끊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들어갈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규탄 대회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하더라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악수하지 말아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던데 아마 대표님 보시기에는 그럼 대통령은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했죠. 거네요. 네. 저는 그래도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 로텐더 홀 거기 이제 2층에 이제 국회 본회의장을 들어가려면 사실상 그 로텐더 홀 계단을 거치지 않더라도 길이 있어요. 그냥 옆으로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도 되고 옆에 계단을 올라가도 되는데 그래도 거기를 지나치려고 한 거죠. 그래도 뭐 나름 뭐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갔지만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이번 추경호 원내대표를 특검이지만은 특검에서 이제 구속영장을 또 이제 신청을 했다는 것은 이게 말 뚫려버리면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엄청난 어려운 상황이 지금 야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제 다른 특검에서 권성동 전 이제 원내대표를 구속영장 징가하고 이거하고는 엄청 차이가 커요. 그렇게 상당히 절박하고 지금 뭐 정말 모든 걸 걸고 다 싸우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대표님 보시기에 권성동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와 추경호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를 받아들이는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이는 무게감은 완전히 차이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저게 본인은 통일교 윤용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그런 걸 뭐 받은 사실이 없다. 아주 구체적인 뭐 증거 내봐라. 지금 이러고 다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 부분은 이게 권성동 의원이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측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 보복을 당하는 거다. 그렇지만 저 사안은 개인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작년 12.3 그 비상계엄 당시에 쉽게 말하면 당시 집권당 원내대표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이제 특검에 의해 가지고 말 구속영장이 신청되고 그게 실질심사에서 말 영장이 발부돼 가지고 말 구속이 이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추경호 원내대표 자신 한 사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저는 무너지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런 상당히 위기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무게감이 다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오늘 시정연설을 보이콧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말씀하신 대로 뭐 여야 협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이는 이 무게감이 굉장하기 때문에 저지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이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을 같이 모의하고 그런 또 공범 집단으로서 국민의힘이 그 역할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계엄 해제 의결도 지연시키고 거기도 들어가지도 않고 결론 윤석열 대통령의 13 비상계엄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같이 사전 모의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몰고 가는데 근데 제가 봐도 그 상황은 전혀 아닌데 예? 그건 말 그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판이에요. 그거는. 그렇지만은 집권당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부분은 일정 부분 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그렇지만 이거는 정치적 책임을 넘어가지고 헌법 법적으로 행사법적으로도 더 나아가지고 앞으로 헌재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요건까지도 갖춰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중대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장동영 대표나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모든 당력을 다 지금 동원해서 이 상황을 지금 극복해 나가야 되고 또 결연한 의지를 갖다가 지금 현재 만천에 공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앞서서 대표님 말씀을 재판중지법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민주당에서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빠르게 추진할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낮에 추진하지 않는다라는 기자회견을 했고 대통령실에서 강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정청래 당대표 헛발질 한 거지. 그런 겁니까? 아니, 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재명 대통령 그 힘들게 어렵게 APEC 개최 의장국으로서 나름 뭐 밤잠 안 자고 지금 그 준비하고 그래도 성공적으로 잘 맞춰서 이제 안도의 한숨 쉬면서 국회 시정연설을 하면서 이 성과도 보고도 하고 국민들에게 앞으로 뭐 부처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나서서 한미 간세 협상도 이렇게 잘 마무리됐고 앞으로 그동안 뭐 또 특히 보수 아젠다로 알려진 그런 핵 추진 잠수함도 우리가 되려 이걸 해냈다. 이렇게 막 자랑도 하고 성과를 막 이걸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기도 시간이 부족할 건데 지금 이제 친정집의 당 대표라는 사람은 재판 중지법이라는 게 자기가 생각할 때 아무 실익이 없는 거야 이거는. 이미 그냥 자신이 대통령 되고 나니까 법원의 담당 재판부 5개 재판부에서 헌법 84조의 예. 불소추 특권을 그거 다 자신들이 인식하고 그냥 재판을 스스로 중지시켜 놨는데 굳이 그냥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김대웅 서울 고등법원장이 예. 그건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그건 원칙적인 입장 이야기 하나 했다고 해가지고 이걸 이때다 그런 식으로 정청래 당대표가 그걸 갖다가 이제 입법행위로 이거는 뭐 가행 총성을 넘어가지고 한마디로 쪽박 깨는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놔두면은 지난번 9월 25일 같은 경우도 추석머리 밥상에 검찰개혁 이걸 갖다 자기는 올리겠다고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입장은 검찰개혁은 이건 반드시 하는 것이다. 이미 이제 뭐 결정은 다 된 거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형사사부 체계에 단 1%의 혼란도 없이 이걸 상당히 심도 깊게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이걸 점검하고 가자 이건데 즉 속도전을 갖다 좀 줄이면서 시간을 가지면서 이걸 차질없게 해나가자는 건데 저걸 정청래 당대표 자신의 성과로 만들기 위해서 밀어붙여가지고 그때도 이미 마음이 확상한 거예요. 예? 확상해 있는 걸 뻔히 자신도 알아요. 이제 정청래 당대표도. 이참에 뭐 국정감사에서 고등법원장이 저런 이야기하니까 이참에 아예 재판 중지법 이걸 끝을 내버려가지고 이걸 이제 이재명 대통령한테 다시 신임도 신뢰도 회복하고 또 당내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역시 정청래야 이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랬으면 대통령실하고 좀 사전에 조율을 해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사전 조율을 뭐 아예 없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조금은 했을 건데 정물 라인에서 조금은 했는데 워낙 정청래 당대표 이 양반이 기세가 세니까 용산 대통령실의 정물 라인에서는 상대가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3시에 강유정 대변인 지난 5월 말에 도사위까지 통과시킨 그때 재판 중지법도 이재명 대통령이 중지시켰잖아요. 맞아요. 보류하라고 했었죠. 예. 그걸 또 이번에 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유정 대변인 입장 하나 가지고도 저 정청래 당대표 감당이 어려울 것이다. 당신이 나서세요. 그 당신이 강훈식 비서실장이에요. 근데 그 강훈식 비서실장도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원래 재판중지법에 관한 브리핑을 처음 했던 건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러면은 정청래 당대표의 생각이어서 수석 대변인이 발표를 한 거고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얘기를 한 건 대통령의 의중을 확실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발표를 한 거다. 뭐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런 보세요? 거죠. 이제 그 박수현 이제 지금 이제 당 그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진중하면서도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용어 언어 선택 의구사도 그렇게 뭐 좀 뭐 별난 선수들처럼 그렇게 국민들 감정이나 야당 그렇게 뭐 협업하면서까지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일요일 날 이렇게 기자회견 자처해가지고 나섰을 때는 정청래 당대표의 어떤 그런 의지를 자신이 그걸 대변한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 정청래 당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실하고 뭐 조그마한 교감 없이도 또 그걸 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이렇게 메시지를 줬으면 앞으로는 이제 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진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정청래 당대표 저렇게 집권당 대표가 저렇게 나가면은 대통령 국정 운영이 국민들에게 비춰지지도 않고 상당히 국정 운영에 앞으로 가장 큰 부담이 자신의 친정집 당대표가 될 거다. 내가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를 이 방송에서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런 식의 그게 불과 몇 개월 만에 현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상당히 엄중하게 이걸 정청래 대표한테 경고 메시지를 정확하게 날린 거예요. 이거는 지난 추석 그때도 내가 한 번은 넘어가 줬는데 이제 더 이상 당신의 그런 식의 바람 정치행위, 자신만의 정치를 위해서 자신의 또 기반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바라보는 그런 대통령이 되는 것 싶고 집권당인 민주당도 정당 정치를 통해서 국민들을 바라보고 가는 그런 정치를 해주길 바라는데 정청래 대표는 정당 정치가 아니라 당내 정치에 함몰돼 가지고 당내 강성 지지층에게 자신은 여전히 인기를 얻고 그 힘을 기반으로 해서 영향력을 내년 지방선거까지도 그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가겠다 이거거든요. 여기에 제동을 걸은 겁니다. 또 하나가 있죠. 법원 당신들도 이렇게 국회에서 절대 입법 어석이 있는 자신의 친정집 민주당에게 내가 이거 재판중지법 이거 국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당신들도 재판장 그 판사들도 재판 재개 이거 꿈도 꾸지 마라. 이 메시지를 또 한편으로는 정하게 전달해서 말 그런 꿈을 시도가 있다면은 그때 입법 행위를 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 그걸 남겼잖아요. 사족을. 이게 이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법원에 주는 메시지도 있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당연하죠. 민주당에서 일단 추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오늘도 재판 재개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이슈를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건 같습니다. 근데 소구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지금 이제 5개, 12가지 범죄로 5개 재판부에서 재판을 지금 중지시킨 그 사람들이 예? 나름 다 헌법 84조 생각해가지고 그 구실로 재판 중지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배짱으로 다시 재판을 재개해가지고 현직 대통령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그거는 뭐 소설 같은 이야기죠.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대장동 재판 결과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신상 당시 비서실장 당신 두 사람 빼고는 이미 여기에 그냥 특혜로 이제 사익을 추구한 이 사람들 중형을 받았지 않느냐 7년 8년 이렇게 그러니까 당신네들도 이제 이 재판이 재개되면은 쉽게 말하면 그런 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거냐? 그런데 맨날 야당만 탄압하고 야당 무시하고 이렇게 국정 운영해 나가는데 어떻게 야당 입장에서도 그 재판부에서 재판 분명히 재개할 수 있는 건데 재판 재개해가지고 이 국정을 마무리해달라, 스톱시켜달라 그 이야기를 왜 못하냐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나올 줄 알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같습니다. 당연한 거죠.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측의 그 이야기를 어제 메시지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한 것은 쉽게 말하면 자꾸 이재명 대통령인 여야 간의 이 정쟁에 그 자신이 서기 싫은데 하는 족속 그냥 지금 친정집에
정청래 당대표는 계속 이재명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우리가 뒷받침해 줘야 되고 앞으로 재판중지법이 아니고 국정안전법으로 이걸 맹칭을 하면서 우리가 이걸 이달 말까지 한 밀고 가자. 이거 하다가 지금 제동이 걸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쟁에 자신을 끌어넣지 말라고 한 것은 자기 친정집 정청래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일부 쉽게 말하면 그 강성 의원들에게 던진 메시지입니다. 이거. 여당에 준 메시지가 더 컸다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